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어제 광역 시드니가 106일 만에 자유의 첫날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NSW 전역에서 재회했는데요. 바와 레스토랑, 펍과 상점, 체육관과 미용실이 마침내 다시 문을 열었고 요양원과 노인 요양시설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혜택은 주어지고 있는데요. QR코드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사실 NSW주는 QR코드와 백신 접종 증명을 통합하는 백신 여권, 일명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1단계 봉쇄 해제 시기에 맞추려고 했지만 성공하진 못했고요. 날짜가 정확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2단계 봉쇄 시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예방접종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접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메디케어 온라인 계정 혹은 휴대폰의 익스프레스 메디케어 앱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우선 마이고버먼트나 익스프레스 플러스 메디케어 앱에서 로그인한 후 메디케어에 접속해서 백신 예방접종 기록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경우 코비드19 디지털 인증서를 애플 월렛이나 구글페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없고 IHI를 통해서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우선 마이고버먼트 계정에 로그인한 후 개별 의료 식별자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예방접종 기록 보기를 선택하시고 애플 월렛에 추가 또는 구글페이용 휴대전화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뉴사우스 웨일즈주는 어제 496명의 새로운 코비드19 사례와 8명의 새로운 사망자를 기록했고 오늘은 360명의 새로운 확진자와 5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연속 3일 동안 지역 감염 사례가 500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NSW주에서는 16세 이상 인구의 90.77%가 코비드19 1회 예방접종을 받았고 75.23%가 2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접종 속도가 유지된다면 NSW주는 이번 주말에 80% 예방접종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0월 18일 월요일이 다음 자유의 날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빅토리아주에서는 오늘 1,466명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와 8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전 60세 이상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만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병원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최대 1,000명의 의료 종사자를 모집하는데 25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의료 종사자에는 간호사와 의사, 조산사와 다양한 의료 전문가가 포함되며 이들은 빅토리아 병원 시스템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위해 모집됩니다. 그런가 하면 빅토리아주는 11월 2일 예정된 세계적 경마 축제 멜번컵 행사 시 경마장에 1만 명까지 입장을 허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축제가 거행되는 멜버른 플레밍턴 경마장에서 반경 2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제한됩니다. HT주에서는 신규 감염이 28명 발생했고 이 중 22명이 기존 감염 집단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즐랜드주에서는 5일 이후로 신규 감염 0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호주 전역의 16세 이상 성인 82.8%가 1차 백신 접종을 했고 63.4%가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성인들을 위한 3차 백신에 대한 권고안을 10월 말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산부호인 앤드류 포레스트 포테스크 철강그룹 회장은 퀸즐랜드주 중부에 세계 녹색수소 생산력을 2배로 증강하는 10억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세계 최대의 녹색수소 장비 제조 시설을 세울 예정입니다. 아나스타샤 팔라슈의 퀸즐랜드주 총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주정부와 맺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퀸즐랜드주의 미래의 일부이며 이것은 퀸즐랜드주를 녹색 재생에너지 분야의 강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설은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를 철강 등 중공업 부문에 공급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연간 1,500만 톤의 녹색 수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총 6단계로 완공되는 이 시설은 내년 초 첫 단계가 완공될 예정으로 1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며 건설과 운영 단계에서 각각 120명분과 53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과 멜번 분관,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10월 10일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격은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어야 하며 2022년 1월 8일 토요일까지 반드시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건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 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은 각 재외공관 민원실을 방문하면 할 수 있고요. 코로나19 락다운으로 방문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혹은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광역 시드니의 자유의 날 소식과 호주 코로나 상황 외 이모저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